이번 탄핵 기각 이 투쟁 전선에서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면 그런 혜성과 같이 나타나셨는데 그동안에 보신 바에 따르면은 우리 쪽도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누구라도 했는데 한번 직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처음부터 뭐 정치나 평론가나 무슨 선동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저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그야말로 가정주부이고 소수민이고 하나의 선량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니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과연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좌파 일색입니다. 좌파 일색입니다. 제가 지금 울부짖는 것은요. 광화문의 촛불 집회, 저는 좀비라 그럽니다. 진정한 애국자의 애국의 양심을 흔드는 집회가 아닙니다. 만일 진정한 애국자라면 광화문 촛불 집회도 분명히 태극기가 개양돼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가 합창이 돼야 됩니다. 애국가를 부릅니까? 대한민국 태극기가 개양됩니까? 그것만 뭡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집회에 나왔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개양하고 가슴에 대고 순국 선열의 묵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배제된 거는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그런 좌파 세력의 촛불 좀비들이 정권을 잡는다. 가상해 보십시다. 과연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0.1%도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좌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종북 세구로 몰러가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게 그게 너무나 두렵고 염려돼서 네.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제가 100일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대종연설이라는 게 능숙하더라도 또 이 주제가 또 국가 현안하고 직결되고 아주 중요한 건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만일 누군가가 내일 애국 집회에 이수미가 필요하다 하면 밤잠 안 자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내가 저한테 주어지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애국 시민들의 가슴 울리는 공감대를 형성할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제가 뭐 정치 전문가나 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된 거 없지만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 가슴에서 심금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자기만의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군요. 그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지난번에 들은 것 같는데 요새 읽은 책은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요즘은 얼마 전에도 좀 셰익스피어 희곡이나 뭐 좀 고전책을 즐겨봤습니다만 요즘은 시국이 복잡하고부터는 편안하게 에세이나 시집을 읽습니다. 예, 머리를 좀 시원하게 가라앉힌 차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책은 지금 당분간은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직격탄 뒤에 화약은 아주 문학적인 배경이 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미래는 현재가 거울입니다. 자,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구태의연하지만 과거를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60년대에 활발하게 학창시절을 했던 사람이고 60년대 그 기억이 저는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60년부터 70년대 그 세월에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창조에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신화의 창조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근대사에 그 60년부터 70년대가 산업의 르네상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감히 진단해 봅니다. 60년대 70년대에 없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 작은 자산을 모은다면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종잣돈은 없는 목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는 시드머니라 그러죠. 네. 자, 우리나라의 종잣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이렇게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정권 담았을 때 그때는 사회고 정치고 모든 게 혼란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최하위를 머물 때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지하와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산업 근대화를 이루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원자재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정말로 손재주로 다 머리로 이렇게 재가공을 해서 역수출하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였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조돈을 어떻게 만들었나 60년대에 정말 월남 파병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려 사온 그 피값이고 그리고 그 멀리 서독에서 강부를 파견하고 그 간호사를 보내고 그 전부 목숨을 건 산업 현장에 젊은이를 파견해서 그래 모은 종잣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종잣돈을 가지고 네. 우리는 팔 게 없으니까 가발 수출도 하고 정말로 몇십 불 되는 그 작은 돈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 종잣돈을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중동에 건설 지출도 했습니다. 그 사막의 14나라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이 진출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68년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 포항 영일반에 10%는 바다와 기껏해봤자 시골 사람들이 시금치 밭이나 일 수 있는 그 영일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뭡니까?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있는 포스코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모든 우리나라 수출 산업국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우리나라의 산업 대열을 쓸 수 있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네. 포항제철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가 되겠습니까? 예? 엄청난 정말로 신화적인 그런 장족의 발전을 누가 했습니까? 60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자, 지금 촛불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살아보지 않은 젊은들입니다. 천지를 모르고 날뜁니다. 보릿고개를 봤습니까?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그 부모님들이 피땀 흘린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인 줄 압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독재를 한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영웅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라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옹수치는 그런 네, 다이어트라서 제가 용서하십시오. 네, 그 가공무역이라는 거 그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가발은 미국으로 주로 갔고 네. 그 원자료를 가져와가 하는 건 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경제 성장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종잣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촛불 세력들의 근원이 바로 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그때부터 뿌리 있는 그 세력입니다. 네. 그래야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계속 그것이 이제 위안부 이슈까지 제기돼 가지고 저번에도 또 좀 돼간다 싶으니까 그래 부산의 그 영사관 그 앞에다가 내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는요. 위안부에 대해서는 참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그 민족 한국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눈물겨운 하나의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만일 제 할머니가 그 시대에 종군 위안부로 갔다면 참 남다른 감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약소국가로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우리나라의 하나의 서글픈 현실이니까 지금에 와서 그 현실을 탓한들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 과거에 흘러간 역사는 슬프지만 인정하고 지금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새로운 국민의 그 의지와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의 얽매여서 계속 울부짖어본들 그 서글픔만 더 산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할머니들의 어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지요. 역사는 역사로서 기억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 국력이나 약소 민족이 되어가지고 그런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듬는 거 그게 더 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